넌 밥 먹을 시간이 어딨어 가서 일이나 해. 설날 저녁 6시 시댁 거실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 놓인 밥그릇을 확 치워버렸습니다. 며느리 자리 비워. 오늘은 아름이가 앉아. 그 자리에 그녀가 앉았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정아름. 남편의 불륜 상대였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 앞으로 밀려났습니다. 8회 동안 제가 앉던 자리였는데 이제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저녁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각서야. 여기 서명해. 남편이 제 가방에서 카드와 통장을 꺼내 빼앗았습니다. 결혼 후 민우가 재테크를 맡겠다며 가져간 것들이었습니다. 어차피 너 갈 데도 없잖아.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손가락에서 빼더니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너 같은 애 버려도 아무도 안 찾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의 민폐라는 민우 말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제가 한 통의 전화로 무엇을 뒤집을 수 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8회를 꾹 눌러 담아온 제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8회 전 강남의 한 카페, 서울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났습니다. 강민우, 중소유통회사의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우입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제 가방이나 옷차림을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이수연으로만 봐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한진물산 회장의 외동딸. 하지만 그 신분이 싫었습니다. 대학 시절 재산 때문에 접근한 남자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결심했습니다. 평범하게 살자고.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 회계팀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이수연으로 살았습니다. 민우는 달랐습니다. 제 작은 원룸도 저렴한 옷차림도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연 씨랑 있으면 편해요. 저도요. 6개월간의 연애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으로 사랑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할 게 있어. 나는 돈 많은 집 여자 정말 싫어해. 그런 여자들 많이 봤는데 다 똑같더라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허영심 많고 남자를 무시하고. 수연 씨는 다르잖아. 소박하고 진실하고.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싫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자, 내 정체를. 석 달 후 민우가 청혼했습니다. 수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돈은 많이 못 벌지만 평생 너만 사랑할게. 눈물이 났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하셨습니다. 수연아, 신분을 숨기고 결혼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아빠, 전 민우를 믿어요. 그리고 제 능력으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아빠가 조용히 도와줄게. 아버지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빠.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도 적은 조촐한 시기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부모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알았습니다. 시어머니 이정희가 첫마디를 던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데려온 거지 뭐. 친정도 없으니까 시집에서 더 잘해야지.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신혼 첫날 밤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돈 관리는 내가 할게. 재테크도 배웠고 너는 편하게 있어. 응, 알겠어. 제 통장과 카드를 민우에게 맡겼습니다. 소박하게 살겠다는 제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민우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지 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밖에 돌아다닌다고 안 좋아하셔. 그래, 알겠어. 하나, 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시댁에 민폐를 끼치기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두는 첫 번째 올감이었다는 것을. 결혼 1년 차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우리 집안 규칙이야. 네, 어머니. 매일 아침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 출근 전 2시간은 시댁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지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는 게 명절에 어디가. 여기서 일이나 해. 2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명절 아침 시댁 식구들이 모였습니다. 세배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시누이가 절을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 올해도 건강하고. 시아버지가 세뱃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조카들도 차례로 받았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무릎을 꿇으려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됐고 가서 전 뒤집어지겠어. 빨리 가. 절도 못했습니다. 무릎 꿇다 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민우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민우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좀만 참아. 우리 형편도 어렵잖아. 그때였습니다. 처음으로 민우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2년 차였습니다. 명절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설날에도 추석에도 세뱃돈 봉투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민우, 시누이, 조카들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제 것만 없었습니다.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식탁에는 8명이 앉았지만 제 자리는 항상 없었습니다. 설날에도 서서 먹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서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아빠.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사랑이었으니까요.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기름이 튀었습니다. 조심성도 없이 흉터 남으면 어쩌려고. 시어머니는 걱정이 아니라 핀잔을 주셨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흉터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8해가 지난 지금도 제 손등에 남아 있습니다. 3년 동안 참았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명절 혼자 준비, 세배 거부, 세뱃돈 제외, 식탁 자리 없음.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결혼 4년 차였습니다. 민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야. 늦을 것 같아. 주말에도 골프, 회식, 거래처 미팅.
집에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민우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셔츠를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여자 향수였습니다. 여보, 이 냄새는 뭐예요? 회사 직원이 향수 뿌리다가 묻은 거야. 왜 그래? 의심스러웠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민우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았습니다. 수진 오빠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볼까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그냥 회사 후배야. 친근하게 대하는 스타일이라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회사 후배랑 이상한 문자를.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지. 애도 못 낳으면서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로 민우의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 거래처 식사, 갑작스러운 출장. 돌아올 때마다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모든 게 시댁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결혼 6년 차였습니다. 민우가 회사 후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에 정아름이라고 있어. 마케팅팀 대리인데 일 잘해. 그래요? 똑똑하고 센스도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다니. 며칠 후 시댁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우야, 내 회사 후배 정아름이라고 했지? 한번 데려와봐. 네, 어머니. 일주일 후 정아름이 시댁에 왔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아름이라고 합니다. 어머, 우리 아름이 참 예쁘네. 들어와, 들어와.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셨습니다.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저녁 내내 시어머니는 정아름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름아, 명품 가방 좋아하니? 네, 어머님. 샤넬을 좋아해요. 역시 센스 있네. 우리 수연이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정아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언니, 오빠 정말 좋은 분이시죠? 저도 오빠 같은 분 만나고 싶어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아름 씨를 왜 집에 데려온 거예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회사 후배인데 왜 그래? 저는 불편해요.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부잣집 여자들 징징대는 거 정말 질색이야. 넌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숨긴 정체가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년이 다가왔습니다. 결혼 7년 차, 올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해와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설날 이틀 전 민우가 말했습니다. 설날에 손님이 올 거야. 누군데요? 정아름. 혼자 명절 보내기 외롭다고 해서 어머니가 부르셨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는 싫어요. 수연아, 너 왜 이래? 그냥 회사 후배인데.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설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습니다. 20명분이었습니다. 오전 8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름이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름아, 우리 며느리 왔네. 며느리. 그 호칭은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아름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정아름이 저를 보며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설날에 혼자 있기 외로우니까 오라고 하셔서요. 저는 8회 동안 혼자 명절을 보냈습니다. 수연아, 부엌 가서 음식 더 준비해. 아름이가 온다는 거 알았으면 미리 준비하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상을 차리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아버지 옆자리, 그 옆이 며느리 자리였습니다. 정아름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자리에 저는 끝자리로 밀려났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올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올리고 민우가 저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은 며느리 차례였습니다. 정아름이 앞으로 나가 저를 올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들이 상에 올라갔습니다. 정아름이 제 자리에 앉아 제가 만든 전을 집어 먹었습니다. 간이 좀 별로네요. 어머님, 전 간장을 조금 더 넣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역시 아름이는 요리도 잘하네. 우리 수연이는 8회 했어도 아직도 이 모양이야.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세배 시간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으셨습니다. 정아름이 먼저 나가 저를 올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버님, 어머님. 그래, 우리 아름이 올해도 건강하고 예쁘게 지내렴. 시아버지가 세뱃돈 봉투를 건넨 것을 보았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됐어. 설거지 좀 해. 그릇이 많이 쌓였어. 절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8회입니다. 8회 동안 명절마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자리에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설거지 힘들죠?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정아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언니. 오빠랑 저 이제 공개할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도 다 아세요.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다음 주에 이혼 이야기 꺼낼 거래요. 언니도 마음 준비하세요. 정아름은 웃으며 부엌을 나갔습니다.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혼, 공개, 어머님도 아세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혼각서야. 오늘 여기 서명해.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아름이가 들어올 거니까 빨리 서명하고 나가. 민우가 제 가방에서 카드와 통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후 민우가 재테크를 맡겠다며 가져간 것들이었습니다. 너 나가도 갈 데 없지? 이거 내가 보관할게. 숨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재산분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가 가져온 것도 없잖아. 민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 손가락에서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반지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너 같은 애 버려도 아무도 안 찾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아름이가 들어올 방 치워놔야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밤 11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과도 이미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습니다. 시댁의 민폐라는 민우 말 때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벨이 2번 울렸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빠, 이제 끝내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시댁에서 오늘 설날에 민우 불륜 상대를 데려왔어요. 제자리에 그 여자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를 시켰어요. 절도 못 받게 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이혼각서를 내밀었어요. 카드랑 통장도 빼앗겼어요. 결혼 반지까지 빼앗겼어요. 나가라고 했어요. 그 자식들이.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넌 시댁을 무너뜨리고 싶니? 네, 아빠. 그럼 아빠가 처리해 줄게.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할 거야. 고마워요, 아빠. 우리 딸이 8회 동안 당한 만큼 그들도 대가를 치러야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8회 동안 참았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정아름도 함께였습니다. 수연아, 짐 다 쌌어? 내일까지 나가. 아름이가 들어올 방 치워놔야 하니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알아봤어. 재산분할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 나오라고 연락 가면 순순히 응해. 괜히 버티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8회 동안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서울 강남 한진물산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민우 물류 관련 자료 다 정리됐나? 네, 회장님. 여기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민우 물류와 우리 계열사의 거래 내역입니다. 연간 거래액 50억,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합니다. 협력사 리스트는 총 27개 업체입니다. 이 중 3개가 당사와도 거래 중입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모든 거래 중단 공문 발송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협력사들에게도 통보해. 민우 물류와 거래 지속하는 업체는 당사 거래도 중단한다고. 회장님, 그렇게 되면 민우 물류는 망하겠습니다. 그게 목적이야.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8회 동안 내 딸 덕분에 잘 살았으면 됐어. 이제는 대가를 치를 시간이지.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시아버지 정철수는 여유롭게 출근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봤습니다.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아. 우리 회사 계속 성장하고 있어. 비서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장님 경영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당연하지.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팩스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들고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한진물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한진물산? 뭔데? 정철수는 여유롭게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사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함을 통보합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왜 갑자기? 비서가 급하게 한진물산 구매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진물산입니까? 저희 민우물류인데요. 방금 받은 공문이... 네, 맞습니다. 거래 중단입니다. 즉시 효력 발생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진물산이 우리 매출의 80%인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협력사들이었습니다. 정 사장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한진물산과 거래가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귀사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사장님, 우리 10년 넘게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진물산 측에서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딸깍. 박 이사님, 다음 주 물건 배송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취소입니다. 딸깍. 이사장님, 계약서에 서명했지 않습니까? 한진물산이랑 거래가 끊기면 저희도 망합니다. 미안합니다. 딸깍. 전화가 끊어질 때마다 정철수의 얼굴은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우가 급하게 사장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협력사들이 전부 연락을 끊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한진물산이요? 왜 한진물산이 우리한테 이럽니까? 바로 그때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 사장님, 주원은행입니다. 네네. 대출건 말씀드리려고요. 본사에서 거부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신용도가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금 30억, 3일 내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3일? 30억을 3일 안에 어떻게 갚습니까? 죄송합니다. 본사 지시입니다. 딸깍. 정철수는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민우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뭔가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진물산이 누구 회사입니까? 모르겠어. 대기업인 건 아는데. 민우가 검색을 했습니다. 한진물산 회장 이동욱. 사진이 떴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8회 전 결혼식 식장 밖에서 수연과 이야기하던 중년 남자. 아버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그때 그 남자의 얼굴. 그리고 지금 모니터에 비친 한진물산 회장의 얼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8회 전 결혼식 때 봤습니다. 수연이랑 같이 있었어요. 정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민우가 더 검색했습니다. 한진물산 이동욱 회장 가족. 기사가 떴습니다. 한진물산 회장 이동욱, 외동딸 극비 보호. 이름 한시 사용 추정. 외동딸 이수현. 정철수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민우가 더 검색했습니다.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8회 전 한진물산 창립 기념식, 멀리서 찍힌 뒷모습. 수연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연이가 한진물산 회장 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8회 전 우리 회사가 갑자기 한진물산이랑 계약한 건 수연이 아버지가 도와준 거였어요. 금융권에서 대출이 쉽게 나온 것도
협력사가 늘어난 것도 다 수연이 덕분이었어요. 정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한진물산 회장 딸한테 설거지를 시켰어. 오후 2시였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을 당장 갚으래. 나도 알아. 회사가 지금 난리야. 30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 집 팔아도 10억밖에 안 되는데. 수연이가 한진물산 회장 딸이야. 전화기 너머로 비명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8회 동안 우리가 성공한 게 전부 수연이 덕분이었어. 수연이 아버지가 뒤에서 다 밀어줬던 거야. 그럼 설날에 우리가 한진물산 회장 딸 자리에 불륜녀를 앉힌 거지. 그래서 지금 복수를 당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정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철수 사장님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한진물산 이동욱입니다. 정철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8회 동안 제 딸 덕분에 잘 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입니까? 제 딸이 8회 동안 당한 모욕 하나하나 다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제발. 설날에 불륜녀를 데려와 제 딸 자리에 앉히고 제 딸한테 설거지를 시켰죠. 그건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래서 오늘부터 당신 회사는 끝입니다. 거래처도 끊고 은행도 끊었습니다. 3일 후면 파산하실 겁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기회는 8회 동안 충분히 있었습니다. 제 딸을 제대로 대했으면 됐어요. 제발이요. 딸깍.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철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오후 5시였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하나 둘쯤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 월급은 나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망하는 거 맞죠? 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물류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민우와 결혼한 직후였습니다. 한진물산 회장실에서 아버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실장, 민우물류라고 하나? 네, 회장님. 중소유통회사입니다. 매출 연간 10억 정도의 작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랑 거래를 시작해. 회장님, 거래 품목이나 조건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토 필요 없어. 우리 계열사 3개가 이 회사와 계약하도록 해. 그리고 조건은 최대한 유리하게 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민우물류 측에서는 정상적인 입찰로 알게 해. 한 달 후였습니다. 민우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회사가 한진물산 계열사랑 계약했어. 대박이야. 정말요? 잘 됐네요. 아버지도 되게 좋아하셔.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도움인 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였습니다. 민우물류의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한진물산 계열사와의 거래 덕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요즘 대박이야. 한진물산 계열사 3곳이랑 거래하고 있어. 대단하세요, 아버님. 내 경영 능력이 좋은 거지. 아버지의 도움인 줄도 모르고 자랑하셨습니다. 1년 후였습니다. 민우물류는 협력사가 늘어났습니다. 한진물산과 거래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사들도 믿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도 쉽게 나왔습니다. 한진물산 계열사와 계약이 있다는 게 신용 보증이 되었습니다.
3년 후였습니다. 민우 물류의 매출은 50억을 넘어섰습니다. 8배 전 10억이었던 회사가 5배로 성장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그림자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신의 경영 능력이라고 믿었고, 민우는 자신의 노력이라고 믿었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대단하다고 자랑했습니다.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구박받는다는 걸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수연아, 힘들면 이혼해. 아빠가 다 책임질게. 아빠, 전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수연아,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계속하셨습니다. 딸이 시댁에서 버틸 수 있도록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안정되게. 7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민우가 정아름과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날이 왔습니다. 설날 밤 제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 끝내자. 한진물산 회장실에서 아버지는 서류를 보셨습니다. 8년간의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계열사 3곳과의 계약, 연간 50억의 거래, 협력사 연결, 금융권 신용 보증, 모두 아버지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실장, 이제 다 끊어. 네, 회장님. 그들이 8배 동안 누구 덕분에 살았는지 깨닫게 해줘야지. 월요일 아침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진물산과의 거래 중단, 협력사 이탈, 은행 대출 회수. 민우물류는 사흘 만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8배 동안 쌓아 올린 것이 사흘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고 구박한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들의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가정법원 이혼 조정실 앞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선임해 주신 대형 로펌 변호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연아.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 서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며느리한테 무릎 꿇는 건가?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어머니 좀 살려줘. 어머니. 응. 수연아, 일어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제발 우리 회사 살려줘. 은행에서. 어머니는 결국 그것밖에 안 보이시는군요. 뭐? 제가 한진물산 회장 딸이어서 살려달라는 거죠. 만약 제가 정말 고아였다면 어머니는 지금도 저를 무시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8회 동안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고아 주제에 친정도 없는 게 애도 못 낳으면서. 기억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설날에는 뭘 하셨죠? 제자리에 남편의 불륜녀를 앉히고 저한테는 설거지를 시켰잖아요. 수연아, 이혼각서까지 내밀었죠? 카드랑 통장도 빼앗으시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안 돼. 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8회 만에 제대로 본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했습니다. 수연아.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변호사가 막아섰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쌍방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청인 이수연 씨는
피신청인 강민우 씨의 불륜 행위와 가정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민우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신청인 측 요구대로 하겠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조정위원이 놀라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 진정하십시오. 수연아, 회사 좀 살려줘. 아버지가, 어머니가. 강민우 씨, 차갑게 불렀습니다. 응. 저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그럴 자격도 없어요. 수연아, 정아름 씨한테나 꿇으세요. 설날에 제자리에 앉혔던 그 사람한테요.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사람은 회사 망하니까 연락도 안 받아. 그럼 결국 혼자 남았네요. 저처럼.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아, 수연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봄날 오후였습니다. 한진물산 본사 부사장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부사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수고했어요. 검토하고 회신 드릴게요. 저는 한진물산 부사장으로 복귀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이수연으로 한진물산 부사장으로 살았습니다. 퇴근 후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도 그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참지 않고,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제 모습으로 8회 동안 잃어버렸던 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복수였습니다. 당당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 한진물산 신년 행사장이었습니다. 단상 위에 섰습니다. 직원 300명 앞에서 신년사를 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진물산 부사장 이수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올렸습니다. 저는 당당히 받았습니다. 8회 전 시댁에서 거부당했던 그 저를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8회 전 식탁 끝자리로 밀려났던 제가 이제는 회의실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 안건은 물류계열사 확장입니다. 임원들이 경청했습니다. 제 의견이 회사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저녁 아버지와 식사를 했습니다. 수연아, 이제 괜찮니? 네, 아빠.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미안해. 진작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아빠. 덕분에 배웠어요. 뭘? 제가 누군지,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절대 다시는 저를 숨기지 않겠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이제 정말 강해졌구나. 네, 아빠. 이제는 안 숨어요.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산 집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8회 전 제가 숨기려 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그 세상의 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등의 화상 자국을 만졌습니다. 8회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견뎌낸 증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더 이상 눈이 퉁퉁 부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이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제 친정은 한진물산입니다.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